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시간,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곳, 바로 척추인데요. 이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요즘 척추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톡톡에서 어떠한 척추 질환이 있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척추 전문의 권기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허리 디스크 외에도 척추 질환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현대인의 9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요통을 겪습니다. 네. 바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자연히 운동이 부족해지고 특히 요즘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척추에 아주 해로운 일들이 많게 됩니다. 요통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단순 염좌입니다. 요추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에 갑자기 손상이 되어서 심한 요통을 일으키는데요. 네.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장골 능통이라든지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것들이 많겠고요. 갑자기 일을 안 하다가 등산이라든지 밭일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후관절 증후군들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디스크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요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어서 허리가 가끔 아프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건강톡톡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알려주실 질환이 허리 디스크와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네.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허리 디스크 질환을 이해하시려면 디스크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가운데에 보이는 수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용수철 역할을 해서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이 주변을 섬유륜이라고 하는 아주 질긴 울타리가 있습니다. 네. 인대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이 용수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자세라든지 스트레스가 가면 이 섬유륜이 한 가닥씩 끊어지게 되고 자꾸 끊어지다 보면 약해집니다. 위에서 압력을 받으면 약한 쪽으로 팽창이 되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디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보경 아나운서는 혹시 허리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네, 저 힐도 신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아픈 적이 있습니다. 요통 같은 경우 단순 요통은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일주일 이상 요통이 지속되고 혹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온다 하면은 디스크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디스크는 네. 탈출된 방향에 따라서 허리만 아프고 또는 꼬리뼈 쪽으로만 아픈 경우는 가운데 쪽으로 탈출된 경우고 네. 좌측이나 우측으로 편중된 경우는 그쪽 부분 다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감각이 이상이 온다든지 또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제 지인 중에서 한 명은 갑자기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척추는 네. 성장이 멈추게 되면 바로 퇴행이 시작됩니다. 경추 네. 같은 경우는 10살 전후, 요추는 20살 전후부터 퇴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퇴행이 덜 됐기 때문에 물렁뼈 탄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에 갑자기 탈출이 되는 반응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탈수 현상이 진행되면서 물렁뼈가 딱딱해진 분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협착증 같은 것들이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물건 하나를 들어 올릴 때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으로는 비수술적 요법과 또 수술적 요법으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이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체는 내 외부의 자극에 손상이 발생되면 면역 체계를 작동해서 자기 치유 과정을 통해서 손상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손상이 되면 먼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통증이 유발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이 해결되고 탈수 현상이 오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부피가 줄어들면서 신경 압박도 줄게 되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이런 자연 치유 과정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네. 대표적으로 소염 진통제와 근위안제를 사용하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단순한 진통 효과만 있는 거라 생각하고 복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상당한 오해를 하신 겁니다. 이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디스크 크기를 빨리 줄여주는 치료제를 역할하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셔야 됩니다. 아, 그 외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또는
근육을 풀어준 도수 치료 같은 거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디스크 환자 중에서 허리가 아프다가 갑자기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압력을 많이 받아 있던 상태에서 파열이 되면 압력이 줄어들면서 요통이 없어집니다. 대신 흘러내린 부분이 다리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 통증이 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은 보존적 치료로 그 날 동안 신경 손상이 너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흘러내린 부분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 최근에는 국소마취하에 꼬리뼈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여 박리를 해줍니다. 신경과 물렁뼈의 유착을 박리를 해주고 신경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시경을 통해서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크기를 줄여주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도 있습니다. 이런 시술법은 하루만 입원하면 되기 때문에 네. 바쁜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치료법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먼저 똑바로 앉아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이름 자체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에 보시면 신경관이 있고 척추 사이에 네. 추간공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신경이 지나간 통로입니다. 이 두 군데는 다 인대가 덮고 있습니다. 척추가 흔들리게 된다든지 또는 물렁뼈가 퇴행이 돼서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인대가 척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네. 두꺼워지다 보면 신경 쪽으로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신경에 지나가야 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좁아지는 현상, 즉 협착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척추관 협착증과 또 허리 디스크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한쪽 다리가 당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누워서 다리를 들 경우에 통증이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고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잘 생기며 양쪽 네. 다리 증상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특히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 신경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 편해집니다. 오히려 더 그리고 호전되는군요. 많이 걸을 때 네. 양쪽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고 쉬었다가 하는 파행 현상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디스크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은 대부분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은 네. 약이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서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근력 운동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수술을 통하여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질환 모두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관리 방법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수술 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네. 척추가 구부정하게 되는 새우등 자세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방바닥에 그대로 앉는 습관보다는 걸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근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고, 특히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네. 척추에 영향이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척추 질환의 예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나쁜 생활 습관이나 또는 직업적인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이 척추가 직립했을 때 균형이 깨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끔 좋은 자세들을 유지를 해주시고, 네. 특히 또 개인적으로 서서히 복부 비만이 온다든지 하면은 척추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또는 하지가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잘못된 보행 습관, 이런 것들이 척추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발병하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재발병도 높은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와 가벼운 운동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